안녕하십니까. 2018년 그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그 매일신문에 그 대구 음악 유사라는 연재물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책이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김천에 계시는 매일신문 그 애독자 중에서 혹시 이 저자하고 인연이 있으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그 저자를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연재할 때부터 다 읽었습니다만은 이 비 내리는 고모령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읽고 중간중간에 이제 줄도 쳐고 뭐 물어볼 말도 있는데, 혹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뭐 대구라는 것을 뭐 자랑하려고 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책을 정말 출간하신 근본 목적이 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해명할 그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뭐 이름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그런 물어준 사람 없는데 김천에서 이렇게 큰 방송국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참 기쁜데요. 고향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부가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서울에 대학을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서울의 부잣집 만화님들이 미리 나옵니다. 가정교사를 구하러. 왔을 때에 경상도 애들을 특히 좋아했고 그중에서 특히 대구 경북 학생들이 선호되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래 사랑을 받고 있는 지방 사람인 줄을. 그래서 쭉 제가 서울에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동기들이나 레지던트 동기들이나 대학원 동기들이 하나같이 뭘 친하니까 하는 소리겠지만은 대구 싫다, 노골적으로 저 앞에 그런 얘기를 하고, 서울에 가서도 지금 민심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대구에서 고등 다닐 때는 부산이 경제적으로 대구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도 미화당 백화점이랑 조그만 학구방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하니까 대구로 장봐 먹으러 오고, 재판도 고등법원이 없어서 대구로 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저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는 부산을 따라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음악을 빙자해서 그런 분한 마음이라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자 하려고 주기 위해서 그래 한번 써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정신의학 쪽이 전공인데 어떻게 이게 생소한 그 음악에 대해 가지고 조예가 좀 깊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주제로 해서 쓰게 된 그 배경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삼국시대 전부터도 우리 보면은 백인 민족들은 음악을 좋아했다고 중국 서적에 나오는데, 저는 대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중에서도 음악 부분에서 무시 못할 그 맨파워를 갖고 있고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민중 전파에는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음악이라는 부분을 택했는데, 대구를 한번 음악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중간을 김광석과 양파로 중간 허리를 삼고, 삼국시대 좀 거창해집니다. 올라가면은 원효 스님이 파괴를 했지만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는 민중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마치 그 광인처럼 민중들에게 연불과 노래를 하면서 불교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사로운 집에서도 보면은 요즘은 그 노래방이 되었지만은 우리 처음에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음악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조선시대에 대구가 그랬다는 사실을 대구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판소리나 우리 그 조선시대 노래들이 전라도와 동편제, 서편제로 유명한 곳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유명하죠. 그런데
전주 대사습에서 그 사람들이 예선제를 거쳐오면은 결승전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예. 대구 감령에서 바로 요즘 말하면 KS 예, 예. 그 표준되는 참 그 예, 예. 마당이 이제 그래 대구에서는 그 음악 그 시험 치러 오는 이제 본 게임을 위해서 많은 그 사설 학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해버리니까 그 이제 관기들이 모여가지고 기생학교를 만들었죠. 건번이라고. 건번이 예, 예. 또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일본 민간인들이 또 건번을 하나 만들고 예, 예. 대구는 2개가 건번이 있었고 예, 예. 이때가 또 경부선이 통과를 하니까 대구는 미국의 알라스카처럼 모여들고 하니까 대구 향촌동에는 한 200개 가까운 그 저 방석집들이 주점들이 예, 있었는데 예, 예. 그리 음악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양파하고 김광석의 예, 예. 전에는 그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빨간 구두 아가씨라든지 예, 예. 이정표 부른 남미래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청포도 사랑 부른 예. 도미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운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최근에는 방탄소년의 뷰하고 그 슈가도 대구 살고 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예, 예. 거창하게 말하면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예. 이어오는 게 우리 대구의 그 음악인들의 저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택한 겁니다. 이 군바생께서 짧게 대구 뭐 달구벌 이 대구라는 도시를 어떤 도시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 공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0.1 사건이죠. 10.1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만일에 이게 딴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10월 1일 되면은 뭐 기념 행사를 하고 뭐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제 몫을 못 찾는 것인지 후회를 하는 것인지 어쨌거나 공산 폭동은 대구에서 최초 남노당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박 대통령 그 큰 형님도 박상희 씨, 박상희 씨도 10.1 사건 주동자로 운동을 하다가 구미 경찰서에서 사살을 당했죠. 그래서 박 대통령 나중에 남노당에 가입해서 이제 반정부 세력이 되는 길을 걷는데 이랬던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크레므린이라고 대구가 불렸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18년 동안 이제 유신을 거치면서 대구는 어느새 또 수구 꼴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이게 뭐 빨갱이 도시냐, 수구 꼴통 도시냐.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면 두 개가 다 맞는 말입니다. 양 두 개의 날개를 휘젓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자랑스럽지요. 진취적이면서 또 그러나 또 지켜질 거 지키고 진취적인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를 먼저 수입한 만 아니고 지금 낙양읍성, 해미읍성, 수원 발달성이든지 다 성터가 남아있는데 대구는 감령이 있었는 삼남에서 제일 큰 도시의 성터가 벽돌 조각 하나 안 남아 있습니다. 그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픈 일이지만은 또 좋게 말하면 대구가 아주 진취적이고 화끈한 도시입니다. 성터에 벽돌 조각 하나 없는 게 부끄럽지만은 대구 사람은 기질을 나타내거든요. 그 대구는 보수와 개혁이 두 개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희한한 도시입니다. 그럼 요즘 그래도 막 먹고 밥 먹고 사는 경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권 박사님께서 추구하는 이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아마추어인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재미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인문학, 그 소위 영문학이나 국문학이니 뭐 이런 심리학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저는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를 전공하든지 그림을 전공하면은 기껏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등학교 선생님밖에 못 되는 그런 시국인데 그러나 그게 너무 수동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라도 분들을 보면은 남원에 춘향도시라 그러는데 춘향전은 그거 소설 아닙니까? 그거 농담 좀 말하면 정 뻥이죠. 광안루가 어디에 있었으며 춘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주는 도시니까 남원을 사랑하거든요. 대구도 그 비교할 수 없는 지명과 인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 예를 들죠. 이게 지금 관광업 하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잘 들으시면 돈벌이 됩니다. 전라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도시가 돈벌이 되는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김광석 거리가 그 지방에 모르는 사람들 그럼 대단한 줄 알지만 방천시장 밑에는 조그만 골목입니다.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심지어 중국 사람까지 그 관광하러 오는데 예. 그게 시청의 어떤 계장 한 분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김광석이 물론 훌륭한 가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그 외에 무궁무한 가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 이제 그 사업 자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228 중앙공원이 가면은 그 옛날 중앙국민학교 있었던 자리, 요즘은 예, 예. 중앙초등이 있었던 자리인데 중앙초등 출신 가수가 둘이 있습니다. 손시양 씨하고 남미래 씨가 있거든요. 예. 그 대건학교 가면 거기에도 이제 그 남미래 씨가 했고 노래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기해성학교 가면 도미 씨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륜학교에 보면은 그 여운 씨가 있고, 예, 예. 이런 식으로들 일본 가면은 있었던 자리에 다 조그만 비석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 살던 곳이나 뭔데 이거는 대구가 그런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 음악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문학 쪽으로도 가면은 여기에 우리 대구 시내 당장 그 이상화 시인하고 예, 예. 그분들이 살았고 청송 가면은 그 누굽니까 그 김준영 씨, 예, 예. 그 옆에 영양 가면은 이문열 씨, 그다음 경주 가면은 김동리 씨하고 박목월 씨가 있고, 예, 예. 팔조리 넘어서면은 그 이호우하고 예, 남매. 예. 이것도 관광 코스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짧게는 대구만 도는 코스 1박 2일 코스, 예, 예. 2박 3일은 저 경북 북쪽까지 도는 코스 만들면은 예. 돈벌이 됩니다. 예. 옛날에 60년대 황금찬 시인이 예. 여름에 시인학교라 그래가지고 여름 해수욕 정말 예전 되면은 예. 강릉에서 시인학교를 열었거든요. 예. 그 더운데도 시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못 살던 시절이죠. 예. 지금도 이걸 충분하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 두류공원이나 예. 아니면 일단 무슨 그 지금 교동시장 하나라도 아까 228 중앙공원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남이래로라든지 예, 예. 또 여운로라든지 예. 아니면 큰 공원이 아니더라도 두류공원 쭉 모아가지고 예. 그런 일본에 가면은 요괴도시라고 그 귀신 많이 나오고 예, 예. 그 도시가 망해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 한 사람의 요괴 화가가 자기 그 캐릭터를 전부 고향에 줘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 포로 모여들거든요. 예, 예. 바로 예술이 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이 돈 안 된다는 그 엉터리 같은 사고를 갖고 스스로 망조를 들고 있죠. 예술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마라린 몰로가 6.25 때 대구 공군 비행장에 와서 예, 예. The River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가을 불 예, 예. No Return River라고 The River No Return. 예, 예. 그러면 지금도 K2 그 골목에 예. 마라린 몰로 골목이라 그러고 이름 짓고 그 노래들이 지금 60년대에 지금 방탄소년이 이제 그 명예를 탈취했습니다만 일본이 아시아 사람들로서 최초로 그 빌보드 차트 1등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 가수가 동경 옆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도시 출신입니다. 예. 지금도 그 가와사키 가면은 예. 기차가 들어오면은 그때 위를 보고 걷자라는 노래가 예. 위를 보고 걷자. 예. 그 노래가 나옵니다. 예. 오르고르로. 그 저는 지금도 동경서 요구함을 가면 그 노래 나옵니다. 띵띵띵띵. 사인 음악으로 이제. 예. 대구도 내릴 때에 옛날 우리 생각해보세요. 대구 내리면 대구 이러거든요.
지금은 열차 안 방송으로 만족했는데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때 대구도 그런 식으로 빨간 구두가 나온다든지 K2 동청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간 흘러나오면은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도 되고 우리 감성도 이제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 같은데 돈 뗄깁니다. 뭐. 그 선생님 이 책은 사실 그 매일신문에 계속 연재되었던 것을 이제 조금 뽑고 해서 부활해서 낸 책인데 그 연재 도중에 혹시 뭐 독자들로부터 뭐 이렇게 그 팬레터라든가 혹은 뭐 반응은 어땠으며 또 출간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다른 매스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책을 7권째 썼고 그 중에 뭐 한두 권은 제가 번역된 2권이 이제 그 어느 따뜻한 봄날의 추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람들 일본어로 번역돼 있죠. 그 2권이 있는데 또 한 권은 이제 공동으로 집필한 게고 그래서 저 이름으로 책이 나온 게 10권이 됩니다만은 제가 정신과 전공 의사로서 나온 책이 그 정신건강 클리닉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건 한 몇천 권이 팔렸는데 그렇죠. 10원도 저 손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판권이 어찌 네, 그 얘기하냐. 판권은 이제 공동 소유죠. 제자인데 그때 전문가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10원도 못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출판계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의사들은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이게 돈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당신은 선전해 준 게 되니까 그 딴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저는 10원도 못 받았지만 영광스러웠죠. 전국에 저희 책이 뿌려졌으니까. 그거 재미 본 나머지 6권은 전부 적자인데 근데 이번에 뭔가가 좀 다른 거는 글 쓰는 중에 신문에는 지금 4번째 그 1년씩 연장 그 연재를 했는데 편지가 저한테 소위 연예인 말하면 팬레터를 같이 드문드문 왔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손으로 직접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막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연세 든 분들이 쓴 글이어서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남달라고. 그래서 쓰는 도중에 제가 한번 위에 혹이 생겨가고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는데 이 펑크를 안 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대충 그냥 줄거리를 써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마저 좀 어떻게 살을 붙이고 문장을 좀 늘려서 해달라. 그 저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꼭 한 꼭지인데 사람들 그게 제일 잘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막 숨은 사연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사연도 그런 사연도 있고 제일 호응도 좋았고 또 하나는 메이저 신문에서 요새 유행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또 이제 실겠다고 이름이 뭐 내라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더군다나 김천 방송에도 불러주시고 그 뭐 돈은 안 돼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여러 군데 오르내리는 계기가 된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김천 출신 나랑 그 작곡가 그 다음에 고려성 그 작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준인 씨도 이 김천을 시집오고 이랬는데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보니까 잠깐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땅히 나와야죠. 지금이 대구 경북으로 나눠져 있지. 저는 대구 경북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상당히 그 고려를 한 게 대구의 음악 얘기인데 대구는 한정이 되고 옛날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나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북은 조금 소홀하게 다룬 건 사실인데 근데 김천은 바로 나화랑 선생은 큰 거목입니다. 지금 음악들은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퇴물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작사라 안 그러고 작시라 그러잖아요. 시입니다. 지금 일본 노래들 가요 무대가 일본 노래는 우리가 똑같은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 시가. 그래서 남인수 씨라든지 우리가 백년수 씨라든지 보고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보다 그 시니까 바로 그
작시를 했는 유명한 분이 나와랑 씨 아닙니까? 그리고 빠뜨릴 수가 없죠. 예, 예. 그 서울 다루면서 그 이제 작시는 주로 이제 형님 되시는 분 고려성 고려성님 씨하고 나와랑 씨하고 그 형제가는 김천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방주현 씨는 비록 시집을 왔다 하지만은 그 시집 오면 한때 여기 살았죠. 자기 집 아닙니까? 자기 집이고 그 방주현 씨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간 마우라도 저쪽 그 달성문 예. 이제 이 얘기를 빨간 마을로 나왔는데 그 유치권 장군 공군 장군이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그 유치권 장군을 다룬 빨간 마을이라든지 그 고려성 그 나와라 선생에 대해서는 길게 한 꼭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미도 내가 한번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창하신 분 누구 한번 그 없습니까? 선산. 이명주라는 분이 그 상주에 살기도 하고 구미도 왔다 현재도 그 명창으로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바로 다 이런 경북 대구가 명창들이 많은데 워낙 전라도세에 눌려서 그런데 그분들이 많고 서울에 그 창했던 젊은 학생들 얘기했던 참 웃기는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군대에서는 5, 60년에서는 경상도 말이 표준 말이었거든요. 정치계에서나 군대에서 연설문 읽는다든지 경상도 말. 그리고 그때 농담으로 아마 진짜 웃깁니다. 중앙청 앞에 경상도 말 학원이 있었습니다. 대구 말하면 더 비싸고 부산 말하면 싸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국립국악원에는 전부 전라도 말이 표준 말이랍니다. 그 서울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전라도 말로 그걸 이제 해야지 그 이제 옳은 표준 말이 되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도에서는 빛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전체 주관하던 그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김천이라든지 선산 구미라든지 저 상주 성주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백년철 씨 같은 분도 뭐 성주에도 많은 가수들이 나왔죠. 성주 사람이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들은 그 보배를 좀 더 닦아줬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참 원래 좀 긴 시간을 두고 이 선생님하고 좀 그 질문을 주고받아야지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책 뒤의 이야기는 뭐 그런 뜻이 아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김천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애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비 내리는 고모령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죠. 이 노래 속에는 대구 경북의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우리 고장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